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번 자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4분기 프리뷰로 딥시크와 GB200 공급망 우려 속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에서 지금 분기의 실적과 다음 분기의 매출액 가이던스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공식 가이던스는 4분기 기준 37.5빌리언이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쭉 4빌리언씩 매출이 늘어나고 이번 분기를 발표할 때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로는 2빌리언씩 상승하는 추세에서 지난 분기부터는 2.5빌리언씩 컨센서스를 상향하고 실제로는 5빌리언 비트하는 추세를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가속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보였던 분기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가이던스로만 보자면 5빌리언씩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전 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블랙웰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분기당 더 많은 매출을 내는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를 기점으로 GB200 NVL 서버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분기 매출의 성장세가 보수적으로 볼 때 향후 5빌리언 혹은 6에서 7빌리언씩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우려와 코멘트입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젠슨 황 CEO가 새롭게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하던 코멘트와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크아웃 우려를 들고 나왔던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AI 붐이 막 시작했음을 말했는데 이 당시에 1년 동안의 수요가 꽉 차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24년 상반기에 피크아웃 할 거를 예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당시에 이제 전 세계 8,000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10년간의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2분기에는 이제 공급 병목이 생기면서 더 많이 못 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젠슨 황은 컨퍼런스 콜에서 매분기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수요 가시성은 이미 2024년까지 높은 상태라고 말했었죠. 3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할 경우 AI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매출 성장의 피크아웃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에 대해 컨퍼런스 콜로 수요가 이미 너무 많고 높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면 되고 2025년 이후로도 성장한다고 확신한다는 코멘트가 당시에 추가됐었죠. 그러자 시장은 2024년 초반에 믿기 시작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회사를 믿기 시작하고 움직인 구간이었죠. 젠슨 황은 이에 따라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인 202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3월에 나왔던 블랙웰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퍼 제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에어포켓 우려가 생겼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에 대해서 이미 호퍼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수요가 계속해서 따라서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이 늘고 있고 추론 수요가 공급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강세임을 말했고 블랙웰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주요 고객들과 소통해왔기 때문에 성능도 대략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퍼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라고 애널리스트와의 Q&A 세션에서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분기에는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2025년 2분기나 되어서야 양산이 될 거라는 디인포메이션 기사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반박을 달아드린 바 있었습니다. 칩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GB200은 그레이스 CPU와 블랙웰 GPU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쓰이는 블랙웰 GPU B200 칩은 정상 출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분기에는 4분기 GPM 73% 이하에 대한 우려와 슈퍼마이크로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공급망 체크를 했을 때에는 물량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수요가 계속해서 강한 상태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발표인 4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엔비디아에게는 이번 분기만큼 다음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게 돼 있는데 GB200 NVL 서버와 공급망 우려가 3개월 내내 지금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2년 만에 1분기의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의 시기가 2월부터 4월까지를 회계분기로 나누고 있는데 3월부터 NVL이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B200인 칩은 정상 생산 중이기 때문에 GB200 NVL 72로 생산되지 않더라도 HGX B200을 생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기냉각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액체냉각 체인들 관련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두 번째는 현재 중국 내 딥시크 배포가 크게 늘면서 중국 내에서 H20 출하 예상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TSMC로 넣은 1분기의 러시 오더가 꽤나 많죠.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GB200 컴퓨트 보드를 서버 ODM과 OEM에게 판매하면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서버 기업들에게 판매할 때 매출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버 기업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보드를 받아뒀다가 커넥터의 수율이 올라오고 물량이 채워지는 만큼 빠르게 GB200 NVL72 서버로 조립해서 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이클의 핵심은 AI의 수요가 높고 엔비디아의 칩이 가장 TCO가 높은 칩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크게 중요한 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11월부터 1월까지를 의미하는데 이번 분기에 중요한 것은 블랙웰 매출이 핵심입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 7월과 8월부터 블랙웰 공급망 우려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가 되는 시점인 1월 말이 왔지만 GB200 NVL72 서버들이 예상했던 램프업 속도만큼 출하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램프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정도 우려면 2023년 2분기 호퍼의 공급 병목 우려 때와 비슷한 우려 수준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수요가 공급에 우선한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하이엔드 GPU 수요가 높다면 H200이나 HGX B200이나 다양한 옵션으로 더 많이 파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B200 NVL로 서버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GPU와 네트워킹까지 함께 팔 수 있게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 LMM을 다룰 때 가장 TCO가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가장 좋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그러한 2개월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어쨌든 블랙웰의 TCO가 가장 좋기 때문에 HGX B200 향으로만 팔더라도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칩 가격은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높다면 가격은 그때그때 맞게 마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다음 분기 실적의 중요도 40%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GB200 서버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바이사이드 측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42빌리언 정도까지 크게 낮췄습니다. HGX B200과 H20의 러시오더 주문이 얼마나 많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사인데 2월에 호퍼와 블랙웰의 베이스보드 주문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2월 17일 위스트론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한 만큼 상당 부분의 매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20향 HGX 서버 주문이 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국향 H20 수출 규제 우려도 꽤나 잠잠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분기인 11월과 1월 사이에는 엔터프라이즈 AI와 소버린 AI 수요가 크게 늘었고 12월부터는 딥시크 이후 중국에서 AI가 크게 퍼지면서 H20 주문이 크게 늘었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강세인 구간에서 공급은 셧다운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시성에 대한 중요도는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테스트 타임 컴퓨팅을 통해서 스케일링 법칙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AI 컴퓨팅의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고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번 시기가 지나면 공급망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특징을 안고 있죠. 엔비디아는 블랙웰 아키텍처부터 첫 번째 제품은 세상에 없던 것을 선보이고 두 번째 블랙웰 울트라 버전 B300 버전은 표준화를 거친 뒤 벤더 수를 크게 늘리면서 공급망 유연성을 크게 강화하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해자는 실행력과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는 공급망 관리 능력인데 GB200 NVL72는 서버와 칩의 공급망을 처음 짠 것이고 GB300부터는 표준화를 통해서 공급망 유연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공급 가시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포인트 네 번째는 여러 블랙웰 제품과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매출입니다. B200의 문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칩 자체는 TSMC의 코어스 S캐파를 생각보다 L캐파로 빠르게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시장은 크게 세 가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GB200 NVL72의 공급망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HGX B200과 H20으로 수요 공급 대응이 가능한지, 세 번째는 GB200 300의 양산 시점은 언제인지입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는 AI 용량 부족에 대한 얘기가 특히 많았습니다. AI 수요가 역대급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엔비디아 서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5년의 캐펙스 전망은 아마존이 105빌리언, 마이크로소프트가 80빌리언 이상, 구글이 75빌리언 이상, 메타가 60에서 65빌리언 이상으로 발표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2024년에 YOY 40%에서 50% 성장 이후에 2025년에도 40%에서 50%대 캐펙스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하나같이 더 많은 컴퓨팅이 있었다면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란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찾은 것인데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LMM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AI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 조정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추론 수요도 높아지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학습용 GPU 수요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은 엔터프라이즈와 소버린 AI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GPU 매출로 늘어나는 모멘텀입니다. 기업들과 국가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믿고 맡겨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엔비디아 GPU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픈AI의 500빌리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프랑스도 단연간 약 110빌리언에 가까운 것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EU의 AI 투자는 AI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나온 투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소버린 AI에 다운 소버린 AI는 즉 진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투자는 인도와 일본, 프랑스 정도가 진심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인도는 1월 23일 릴라이언스 그룹이 3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말했고 일본은 2월 3일에 소프트뱅크가 일본판 스타게이트와 함께 오픈AI를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중이며 프랑스는 2월 9일에 UAE와 브룩필드로부터 약 109빌리언 유로 정도의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API 사용량이 엔비디아의 4분기 회계 시점인 11월과 1월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API 추론 서비스를 위해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추론용 AI 서버를 구축했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미나이 1.5 플래시부터 2.0 플래시처럼 디스틸레이션을 잘 거친 소형 모델이 크게 등장했다 보니까 추론 비용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유스 케이스가 나오고 더 많은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 만큼 볼륨이 증가하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제번스의 역설이 통하는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프콘 자료를 통해서 훨씬 자세하게 다뤄드린 만큼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는 왼쪽 위에 표기하겠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률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서 이제 YOY 31% 중 13% 정도가 AI를 통한 성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당시에는 연말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AI의 연매출을 연율화한 것이 10빌리언 정도일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4분기 기준으로 13빌리언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란 애저 AI와 코파일럿 등 AI 매출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물론 ARR은 월 매출을 12개월 곱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값으로 보는 것이라 실제 분기 실적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연율화된 매출 260빌리언 중 약 5% 정도가 AI와 관련 있는 매출이란 뜻입니다. 코파일럿만 따로 보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졌을 뿐 현실 속의 침투율은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3분기 연속으로 코파일럿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분기별로 QOQ 100%씩 증가하고 있고 기존 코파일럿 시트를 구매했던 고객이 계속해서 더 많은 시트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구글의 반격은 제미나이 플래시로부터 시작됐죠.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 성과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미나이 개발자가 6개월 사이에 2배 늘어서 440만 명 수준이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미나이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여서 기업들이 자체의 독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 자체의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빌드 AI 플랫폼인 버텍스 AI의 고객 수는 전년 대비 5배 늘었고 컴퓨팅 수요는 20배 늘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2.0 모델이 우수해지자 버텍스 AI 고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컴퓨팅도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GPU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구글의 AI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면 TPU를 생각하기 쉽지만 기업 고객들은 버텍스 AI 내에서 GPU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AWS 모두가 강력한 수요에 비해서 AI 컴퓨팅이 부족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원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최신 서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기존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조기에 폐기했다고 알리면서 이렇게 확보한 공간을 고객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맥락상 기존의 CPU 서버를 폐기하고 GPU 서버를 채워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전력이 확보된 상태가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은 2025년에 캐펙스 105빌리언을 말하면서 대부분의 증분 캐펙스가 AWS의 AI 서버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수요에 상당한 신호가 보일 때 조달하는 중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캐펙스를 생각보다 더 늘린 것을 보면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와 전망을 매우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메타의 이번 실적 발표는 AI의 수익화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메타는 이미 콘텐츠와 광고 추천 랭킹 시스템을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함께 가속화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ROI를 보고 있는 주자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엔비디아와 함께 구상하여서 도입했던 안드로메다 추천 엔진은 기존 광고 검색 모델 대비해서 복잡도가 1만 배 이상 증가한 모델입니다. 수천만 개 광고 풀 중에서 해당 사용자가 볼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수천 개 정도로 좁혀주는 랭킹 시스템 중 일부입니다. 광고주들이 예산만 넣으면 광고 캠페인 구성 및 퍼포먼스 마케팅 실행을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인 어드밴티지 플러스도 성공적입니다. 구글의 퍼포먼스 맥스와 메타의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메타는 현재 어드밴티지를 쓰고 있는 쇼핑 캠페인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이를 통한 매출이 ARR 기준 20빌리언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의 연매출이 200빌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자동화된 광고 캠페인의 매출이 10%의 매출 규모란 의미였습니다. 메타가 GPU 가속 컴퓨팅과 AI를 사용해서 ROI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는 2024년 3월에 올려드린 자료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며, 저커버그와 메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자료와 마지막으로 메타와 같이 AI ROI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핀터레스트의 분석은 네이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비나 서비스나우, 액센추어, IBM, 인포시스 등 전반적인 디지털 코어 형성 기업들이 매우 중요한데, IBM이나 액센추어는 기업들이 AI를 실제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신규 계약과 매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분기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매출도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AI 워크로드를 늘리고자 하는 흐름은 액센추어 생성형 AI 부킹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신규 계약 규모는 계속해서 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액센추어는 기업 고객들이 계속해서 생성형 AI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리인벤션, 즉 생성형 AI 도입을 위해서 기업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바꾸는 구조를 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분기에 생성형 AI 관련 예약이 점점 더 가속화된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러한 트렌드는 IT 컨설팅사 중에서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큰 규모인 IBM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매출 성장 규모가 분기 기준 1빌리언씩 늘다가 이번 분기에는 2빌리언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수요가 가속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AI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해서 엔비디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디테일은 모두 체크한 내용은 50분짜리 자료로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생각을 정리해본 본문 4가지 자료들, 그리고 최근의 블랙웰 성능과 딥시크 이후 엔비디아의 수요와 해자에 대한 오픈 AI와 엔트로픽 CEO의 생각 등 2가지까지 총 6가지의 본문은 네이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이번 자료에서는 UBS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40빌리언으로 가이던스 37.5빌리언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1분기 매출은 42.5에서 43빌리언으로 QOQ 기준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을 냈습니다. B200 칩의 주요 생산 병목이었던 TSMC의 코어스 엘케파의 병목이 잘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BS도 추정치에는 GB200 NVL72로 인한 공급망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는 중입니다. 다만 UBS는 엔비디아의 매출 인식 시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공급망을 확인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은 서버로 모두 조립되어서 고객에게 인도될 때가 아니라 서버 OEM과 ODM 파트너들에게 GB200 비앙카나 REL 등 컴퓨터 보드를 배송했을 때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GB200의 램프업 시점이 1월 말에서 램프업 됐다는 얘기는 12월부터 해서 이렇게 증가할 것을 예상했던 얘기고, 3월 말부터 양산된다는 의미는 실제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램프업 시점이 이 정도라는 의미인데, 램프업 시점이 연기됐음을 확인하고 나서 공급망 내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바뀌었고, 생각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1월 말쯤에 기존 주문을 1, 2개월이라도 빠르게 블랙웰을 채택하기 위해서 즉시 이용 가능한 공기냉각식 HGX B200을 주문했다는 것도 꽤나 중요함을 확인해줬습니다. 따라서 1월 21일에 UBS 코멘트와 일관되게 UBS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9빌리언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본격적으로 서버 램프업이 시작되는 1분기에는 2배 증가하여서 블랙웰 매출만 20빌리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UBS는 엔비디아 GB272의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생산한 엔비디아의 GB200 컴퓨터 보드를 최대한 많이 할당받고자 이를 먼저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다른 커넥터나 수율이 올라오게 되는 부품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빠르게 조립해서 매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GB200의 주요 병목은 암패널이 공급하는 커넥터인데, UBS가 체크해본 결과 수율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대체 공급업체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문제는 대체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프콘 팀에서 네프콘 3주년을 기념해서 네프콘
네프콘 신규 구독지 반값 구독 할인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가지였습니다. 피규어 AI가 39.5빌리언 밸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2.6빌리언 밸류에서 약 15배 커진 것입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AI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이 자율주행보다 최소 10배 이상 클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에 소버린 AI가 수백조 원 단위로 커지고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2027년 이후에 캐파를 확보하길 원하는 중입니다. 전력업계 전문가는 44년간 본 적 없던 속도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고, 머스크가 그록3를 발표했고 몇 주 내에 엔트로픽의 클로드4와 GPT-4.5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 4분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체크 시간입니다. 매 분기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10개 펀드의 매수매도 기록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적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AI 및 플랫폼 픽이 겹친 것이 흥미로웠던 13F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어대시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어대시 4분기를 요약하자면 해자를 증명하고 시작한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사업과 신사업의 점유율이 모두 높아지면서 음식 배달과 비음식 배달, 광고에 이르기까지 외연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가 최근 도어대시를 반경쟁적 사업 관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시장은 도어대시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드파티 음식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떤지 데이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버는 이동성 그 자체를 미션으로 삼은 기업이지만 1985년생 창업자의 꿈은 우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로컬 커머스와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료는 미리 보는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 자료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회계분기였던 11월과 1월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딥시크와 GB200으로 대표되는 우려를 짚어보고 엔비디아와 관련도가 매우 높은 기업들의 AI 수요 코멘트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